안녕하세요. 20년간 눈 건강을 지켜온 안과 의사 이정희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나이가 들며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질환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썹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흐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안경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눈썹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선생님, 요즘 눈앞이 자꾸 흐려지고 안개 낀 것 같아요.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백내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크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최근 책을 읽을 때 글자가 겹쳐져 보이고 밤에는 차선이 흐릿해서 운전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해보니 이미 진행된 백내장이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셨고 세상이 다시 이렇게 밝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반대로 72세 여성 환자분은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데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백내장이 꽤 진행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조금만 더 일찍 치료했더라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백내장은 단순히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넘어짐이나 사고와 같은 2차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야가 흐려지면서 활동량이 줄고 우울감이나 고립감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어르신 곁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의사 이정희입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나이가 들며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질환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흐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안경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눈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선생님, 요즘 눈앞이 자꾸 흐려지고 안개 낀 것 같아요.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잘 안 보이네요.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백내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크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최근 책을 읽을 때 글자가 겹쳐도 보이고 밤에는 차선이 흐릿해서 운전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해보니 이미 진행된 백내장이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셨고 세상이 다시 이렇게 밝을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반대로 12세 여성 환자분은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데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치셨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백내장이 꽤 진행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조금만 더 일찍 치료했더라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백내장은 단순히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넘어짐이나 사고와 같은 2차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시야가 흐려지면서 활동량이 줄고 우울감이나 고립감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내장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백내장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이 변성되고 눈 속의 수정체도 점차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흔히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안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의 절반 이상,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크고 작은 백내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백내장이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흡연과 과음,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외선은 눈 속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오래 하시거나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서
백내장이 더 일찍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내장의 초기 증상은 단순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빛이 퍼져 보이고 밤에 운전할 때 눈이 부셔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색이 탁해 보인다고도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이런 증상은 노안이나 안경 도수 변화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안경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경을 새로 맞춰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백내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검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과에서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장비로 눈을 들여다보면 수정체가 뿌옇게 변한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시력 검사와 동공 반응 검사 등을 통해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없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심각성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 환자분은 그냥 눈이 침침해진 줄 알았다며 몇 년을 그냥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손주 얼굴이 흐려져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자 그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양쪽 눈에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회복되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게 지내셨는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듯 백내장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노안이라고 생각하며 넘기지 말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눈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이 단순히 눈이 침침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글을 읽거나 TV를 보는데 불편함이 생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전체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시야가 흐려지면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딜까 두렵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운전은 더욱 위험하지요. 밤에는 불빛이 퍼져 보여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줄이게 되고 집에만 머무르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거나 대인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창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시력이 흐려지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 떨어지고 건강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백내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안약이나 약물로는 진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혼탁해진 수정체를 맑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떨어지면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대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작은 절개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고 대부분 국소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수술 시간도 보통 20분 내외이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제가 만났던 67세 여성 환자분은 백내장 때문에 책을 읽는 취미를 거의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시 세상이 밝아진 것 같아요. 이제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술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권이 있으면 회복이 더딜 수 있고 드물지만 감염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충분한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백내장 수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이후 관리가 시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수술 직후에는 눈을 비비거나 강하게 누르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회복 중인 눈에는 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며칠간은 보호 안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안대가 도움이 됩니다. 안약 사용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항생제 안약과 소염제 안약은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귀찮으니까 빼먹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는 안약을 제때 넣지 않아 염증이 심해지고 결국 회복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수술 후 일정 기간은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피해야 합니다. 물속에는 세균이 많아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머리를 감을 때에도
물이 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3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활 속 습관입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어느 정도 겪게 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입니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의 가장 큰 촉진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에 눈을 보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균형, 잡, 균형 잡힌 식사도 필요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 눈 건강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수정체와 망막을 보호해 줍니다. 오렌지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흡연은 백내장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도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백내장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술 역시 과음은 좋지 않으니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눈에 큰 이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백내장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하루 루틴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농사일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녹색 채소와 과일을 꼭 챙기시길 권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고 귤이나 오렌지,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눈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점심 이후에는 짧게라도 바깥을 걸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자외선을 조심해야 하지만 그늘진 길을 산책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눈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후 간식 시간에는 과자나 빵보다는 견과류나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이 튼튼해야 눈의 염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식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당뇨는 백내장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식사와 함께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조명을 너무 밝게 하지 말고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따뜻한 손바닥으로 눈을 감싸주면 긴장이 풀리고 눈의 혈류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하루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백내장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전반적인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은 반드시 수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 대답은 생활에 불편이 생기면 수술이 필요하다입니다. 단순히 조금 흐릿한 정도라면 관찰만 해도 되지만 글을 읽거나 운전이 힘들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다시는 안 생기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기존의 수정체는 제거하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서 다시 백내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에서는 인공수정체 뒤쪽에 혼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쪽 눈을 동시에 수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보통은 한쪽씩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한쪽을 수술해 회복을 확인한 뒤 다른 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74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챙길 시간이 없었고 눈이 잘 안 보여도 나이 탓이지 하며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손주의 졸업식에서 무대에 오른 아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이후 용기를 내어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 후 손주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는 순간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삶이 밝아진 것 같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 분은 70세 남성 환자였는데 백내장 때문에 밤 운전을 하지 못해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외로움이 심해지고 우울감까지 생겼지요. 하지만 수술 후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잘 보이는 게 단순한 시력이 아니라 제 인생을 되돌려 준 것 같아요. 이처럼 백내장은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가려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활력이 가려진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행히 백내장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다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생활 속 습관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술이 필요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잠깐의 용기가 앞으로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